안녕하세요. 인스킨 제이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인슈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택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이버 보안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경우를 봐도 왜 줌 버밍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사이버 공격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줌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이 사건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그 뉴욕시 교육부하고 나사 그리고 테슬라 그런 이제 여러 정부 기관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줌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리고 뭐 금지시킨 곳들도 많이 있어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의 그 인트라넷에 그 VPN이라고 하죠. Virtual Private Network. 그 VPN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든 거예요. 그 줌 같이 뭐 화상회의도 할 수도 있고 슬랙처럼 이제 메신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경우도 많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이버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더욱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이유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담하는 부서나 아니면은 그거를 전담하는 그 인력들이 아무래도 취약하죠. 대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하는 해커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쉬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버라이전에서 그 리포트를 낸 거 그 사례 분석표를 보더라도 사이버 크라임이 사이버 범죄가 중소기업에서 63% 정도, 그러니까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우선 고객의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결제 내역 같은 되게 민감한 정보들을 다 이제 도난 당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 평판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고요. 왜 오랜 시간 이제 광고라든지 뭐 PR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빌드업 해놓은 이제 그런 이제 고객과의 그런 이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로 발생된 피해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제 손해배상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어마어마한 법정 소송 비용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이버 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이버 보험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버 보험이란 malware라고 그러죠. 악성 코드나 해커의 공격 등으로 발생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대비해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기업이 드는 보험입니다. 사이버 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크레딧 카드 넘버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넘버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 혹은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굉장히 그 민감한 고객 정보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의 유출로 이제 생기는 그 피해와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의 그 손해와 그리고 third party 손님이라든지 제3자가
삼자에게 생기는 피해까지 이렇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보상의 내용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손님들이 필요한 일반적인 보상 내역들은 이렇습니다. 네. 첫째, 그 랜섬웨어 협상 및 데이터 복구 비용. 네, 이 부분에서 보상이 되고요. 왜? 그 랜섬웨어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 이메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태치먼트 첨부된 파일을 이렇게 열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프리즈 되고, 네, 거기서 이제 하는 내용이 뭐 시스템에 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우리한테 얼마를 뭐 주면 우리가 그거를 복구해 주겠다. 아니면은 우리한테 얼마의 일정 금액을 주면 우리가 이제 암호를 풀어주겠다. 뭐 등등등. 돈 뜯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파일 넘버라든지 뭐 이런 파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사실 클릭을 해도 그게 암호가 걸려 있어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또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복구라는 게 좀 힘들어요. 랜섬웨어는. 아시다시피 뭐 그쪽에서 이제 그쪽만 키를 갖고 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 이제 툴들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그 랜섬웨어를 계속 랜덤으로다가 패스워드를 그 인풋을 하면 그 중에 하나 탁 걸리면 이게 풀려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FBI나 이런데 이제 CIA는 그런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있는 그 특수 요원들도 이제 거의 뭐 그 원격으로 그거를 암호로 푸는 건 힘들고 그냥 거기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한 이제 디바이스, 컴퓨터라든지 랩탑 이런 거 그 태블릿 같은 거를 확 수거해 갖고 와서 그 어쨌든 그런 패스워드를 크리에이트 하려면 자기네들 키보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이미지를 떠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멀리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랜섬웨어가 이제 그 굉장히 큰 그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보상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 및 시스템 장애로 이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비즈니스의 영업 손실에 그걸 또 보상해 줍니다. 이 부분이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보상을 받으시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뭐 서버가 다운되면은 온라인 쇼핑몰은 사실 손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셔갖고 이제 뭐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전체가 안 되잖아요. 웹사이트가 워킹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 요런 영업 손실액들을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훼손된 그 기업의 그 컴퓨터 서버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뭐 각종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복구해주는 비용들, 이런 것들도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출된 고객 정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법적인 배상 책임.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뭐 소송이 들어오면 그 뭐 피해본 손님들이 클래스 액션으로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페이스북 보세요. 정부 기관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디펜스하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이제 그 실추된 그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는 뭐 컴퍼니 레퓨테이션이라든지 떨어진 평판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는 그 광고비라든지 뭐 이런 그 PR 그런 액티비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일정 부분 해줘요.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커버리지 같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그 코리안 그 비즈니스 오너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은 그 제너럴 라이어빌리티라고 이제 일반 책임 보험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법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오너스 policy, 그게 이제 라이어빌리티 섹션하고 프로퍼티 섹션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라이어빌리티 섹션에 그 사이버 커버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뭐 말씀드리면 그 제너럴 라이어빌리티 보험이라는 게 컨셉이 이렇잖아요. 그 보험 가입자가 그 생산한 프로덕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판매하는 프로덕트, 판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면은 컴퍼니 오퍼레이션, 회사 운영 등등에 있어서 이제 third party, 제3자가 피해를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tangible, 유형적인 보이는 피해를 보면, 그 보이는 피해는 뭐 그런 게 있겠죠. bodily injury라고 신체적인 그런 상해, 아니면 이제 property damage, 재산에 대한 이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험은 intangible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나 피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요. 가끔씩 그 법 패키지 안에 라이어빌리티 섹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커버리지도 낮고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 온라인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꼭 따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사이버 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종목, 두 번째는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 종류와 그 정보의 양, 그리고 저장하는 데이터의 중요도, 그리고 비즈니스의 매출. 아무래도 비즈니스 매출이 높다 보면은 더 이제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리스키하겠죠. 그리고 그 previous claim history, 그러니까는 지난 사고 기록들. 지난 사고 기록이 많은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사고 기록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겠죠. 네, 그 5가지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기업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사이버 보험의 적용 범위가 각각 틀리고, 그 니즈가 틀리고, 그리고 그 제가 나열한 보상 조항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버 보험이 필요하시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기업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면서 보상 조항 같은 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